백두대간의 대표적인 명산인 설악산과 두 개의 호수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 속초는 1962년까지 양양에 속해 있던 지역이었습니다. 파란만장한 한국 근현대사의 영향을 고스란히 받으며 성장했던 도시가 수도권에서 가장 가까운 동해안이 된 것은 최근의 일이었습니다. 속초는 금강산과 설악산이 인접해 있는 공간이었기에 신라시대 유명했던 인물들이 유래가 된 지명이 곳곳에 분포하고 있습니다. 도문동은 신라시대의 자장율사가 도의 문을 통과했다고 붙여진 이름입니다. 이곳을 통과한 자장율사는 설악산 자락에 절을 지었지만 화재가 계속 발생하였고 꿈에 산신령이 쌀이나무가 서 있는 곳에 절을 지으라고 해서 건설한 것이 신흥사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영랑호와 청초호는 복잡한 해안이 퇴적하였고 설악산 자락에서 내려오는 장천천과 청초천이 지속해서 흐르면서 담수가 된 석호입니다. 영랑호는 신라시대 4명의 화랑 중 한 명이었던 영랑에서 유래되었습니다. 4명의 화랑은 신라사선이라고 불리는데 금강산에서 수련을 하고 무술대회가 열리던 설화벌로 내려가면서 유랑을 즐겼기 때문에 관동 지역에는 이들이 유래가 된 지명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영랑은 설화벌로 내려가던 도중 호수의 아름다운 경치에 빠져 오랫동안 지내게 되면서 무술대회에 참여하지 못했다는 이야기가 구전으로 내려오면서 영랑호라는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이곳은 국경과 가까운 해안지역이었으므로 정근대에는 주로 군사시설이 배치되어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속초리 토성은 전기 고려에서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되었으며 조선 초기에는 외구의 침입을 대비하면서 수군 만호진으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점차 국경에서 멀어지게 되면서 잊혀진 공간이 되었습니다. 양양에 속한 지명이었던 속초리 일대가 도시로 변화한 것은 근대 이후의 일이었습니다. 개화기 당시에도 속초리 일대는 주요 어항과 농촌 마을이 산발적으로 분포하고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당시에는 대포항 일대가 가장 큰 마을이었습니다. 그러나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속초리 일대가 급격하게 성장하게 되는데 1905년 청초호 북쪽 속초리 일대의 연안항이 조성되면서 속초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경술국치 이후 조선의 철도망이 형성되기 시작했고 일본이 중국 침략을 준비하면서 원산은 군수물자를 생산하는 공장이 밀집하게 되었습니다. 동해북부선은 삼척과 양양 일대의 석탄 자원을 원산의 공장으로 운반하기 위해 건설되었습니다. 1920년대부터 철도가 건설되기 시작했으며 중일 전쟁이 발발했던 1937년에 모두 완공되면서 연안항이 있었던 속초리에도 간이역 형태의 역이 조성되었습니다. 항구와 철도역을 모두 갖추게 된 속초리는 새로운 산업이 형성되면서 성장하게 됩니다. 연안 선박의 기점으로 조성된 초창기 속초항은 단순한 어항의 성격을 띠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철도가 조성되면서 항구도 점차 확장되었습니다. 속초항은 정어리가 대량으로 생산되는 공간이었고 정어리를 활용한 통조림과 정어리 기름을 생산하는 공장이 함께 조성되면서 산업이 연계되기 시작했습니다. 대포항에 있었던 양양군 도천면 사무소가 기반시설과 도심이 형성된 속초리로 옮겨오면서 속초면으로 이름이 바뀌었고 이때부터 속초는 마을이 아닌 행정구역의 명칭이 되었습니다. 당시 동해북부선은 청초호를 돌면서 북쪽으로 통과하는 노선이었습니다. 지금은 도로로 남아있으며 속초시청 북측 수복로변에 속초역이 있었습니다. 속초역 북측에는 어항을 중심으로 형성된 도심이 있었고 남측에는 청초호를 내항으로 개발한 새로운 산업단지가 형성되었습니다. 그러나 일제강점기 당시에도 속초는 일본인 자본에 의한 산업시설에 지나지 않았으며 시민들의 구성이 변화하면서 도시로서 성장하게 된 것은 한국전쟁 이후의 일이었습니다. 일본이 패망하고 미국과 소련이 한반도로 진입하면서 38도선이 형성되자 속초는 북한의 영역이 되었습니다. 일제강점기 당시 일본 자본과 정책에 호응을 했던 지주들은
북한의 토지개혁과 숙청에 의해 몰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의도대로 사회구조를 변화시키지 못했고 속초의 주민들은 극단적인 토지개혁을 지지하는 붉은패와 이들을 견제하는 흰패로 나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병참기지가 되어버린 원산에서 동해 북부선을 활용하여 속초로 군수물자와 병력을 수송하게 되고 전쟁이 일어나기 이전에 전시상태가 되면서 갈등의 의미가 사라졌습니다. 전운이 짙어지고 이 지역이 전선이 되면서 기존 주민들이 흩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전쟁이 진행되면서 함경남도 지방의 상당수 주민들은 남쪽으로 피난을 오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전쟁이 끝나면 바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고 전선이 남하하고 북상하는 과정을 따라 이동하며 피난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전선이 교착 상태에 이르게 되자 미군은 38도선 북쪽에 있던 지역들을 관리할 목적으로 군정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미군 부대는 속초역 일대와 지금의 영랑동인 속초 중심지에 위치해 있었는데 이곳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었습니다. 함경남도 일대에서 피난을 온 주민들은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최대한 해변에 가까운 공간에 거주지를 마련했는데 전쟁이 끝나면 곧바로 배를 타고 고향으로 갈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전쟁은 끝나지 않은 채로 정전 상태가 되었고 실향민들은 그대로 정착하게 되면서 아바이 마을이 되었습니다. 토지가 있어 곳곳에 산발적으로 분포하고 있던 기존 주민들과는 달리 전쟁 이전에도 어업에 종사했던 실향민들은 어업을 더욱 성장시켰습니다. 1954년 이후 미군정이 종료되고 기존 도심에 있던 미군 기지들이 사라지게 되자 많은 사람들이 아바이 마을 인근으로 모여들게 되면서 속초 관광수산시장이 현재 자리로 이동하였고 도시의 중심이 변화하게 되었습니다. 교량이 없던 시기, 갯배는 도심과 삶의 공간을 빠르게 연결하기 위한 교통수단이었습니다. 근데 이전 속초는 역사의 중심과는 멀리 떨어진 공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전쟁을 겪는 과정에서 도시가 형성되었고 분단의 상황에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38도선 북측에 있는 유일한 시로 성장한 속초는 새로운 구성원들이 유입되면서 독자적인 문화를 형성했습니다. 두 공간을 중심으로 성장한 속초는 1963년 인구 5만 명이 넘으면서 시로 승격이 되었지만 어업 중심의 도시는 성장이 늦어지게 되었습니다. 속초는 2010년대에 이르러 교통이 발달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됩니다. 2017년 서울 양양고속도로가 연결되면서 속초는 수도권과 가장 가까운 동해안이 되었고 속초는 많은 자본이 몰리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공간이 되었지만 점차 특성을 잃고 수도권의 별장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지속 가능한 속초를 만드는 일, 당장의 수익성에 의한 개발이 아닌 지역의 문화와 정체성을 보존하며 도시를 계획해야 가능할 것입니다.